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감통역사 김윤정의 유튜브 상담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난번 내드렸던 공감 퀴즈의 정답을 얘기하고요. 오늘부터 약간 진행 방식을 바꿔서 공감 퀴즈의 정답을 사연 고민 상담 후에 마지막 영상 뒷부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분의 고민 상담을 상담해 드리는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통역사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조 진행을 맡은 철이입니다. 네, 소희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잘 지냈죠. 네. 우리 지난번 세 번째 공감 퀴즈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그때 이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으니까 상황을 조금 손변해서 오늘 좀 빠르게 읽어주시겠어요? 추려서 몇 개만 해볼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용돈 받을 때 언제나 부모님에게. 네. 이런 상황에서 느꼈을 공통의 감정에 대해서 추측해 봐주시는 거예요. 20대 분께서 힘들 때 힘이 되어줄 때 고생했다. 내가 본 너는 꼭 잘 될 거야. 항상 믿는다. 이런 말 해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데이트를 하려고 장소 식사를 계획했던 적이 있는데 남성분인가 봐요? 네, 남자분이 여자친구 생각해서 장소나 식사 고민했어요. 근데 그걸 여자친구가 알아줬을 때. 알아줬을 때. 그리고 이분이 추가로 해주신 말이 있는데 항상 맛있는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기분 좋게 사는 거. 그렇구나. 이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일날 잊지 않고 축하해줄 때. 그리고 누가 밥 사줄 때. 밥 사줄 때. 너무 공감돼서. 그리고 부부께서 해주신 건데 40대 아내분께서 50대 이룰 나의 꿈을 위해서 동지자 남편이 육아 분담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해줄 때. 아이도 같이 키우고 공통적인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는 엄마가 애들과 아빠 화이팅 해줄 때.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감정 어떤 것일지 우리 고민 상담 후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희님 오늘 사연 어떤 사연인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분의 사연을 듣고 고민을 듣고 어떤 좀 해결책 혹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어떤 삶이 좀 편안해지실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어려워서 글을 남깁니다.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함께 어울려 놀 때는 괜찮다가도 집에 가서 생각하다 이불킥하는 상황들이 생각나서 나 괜히 이 말을 했구나. 불편했으면 어쩌지? 넌 바보 같은 말이었나? 싫었겠다.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다가 간신히 잠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모임에 나가지 말까, 아무도 만나지 말까 하다가도 약속을 잡으면 빼기 뭐해서 또 만나고 또 반복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만나다 보면 괜찮아질까요? 그럴까 싶어서 참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긴 한데 문득문득 고민이 됩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어렵죠? 어렵죠. 사실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수학 문제는 그 풀이 과정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참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철이님은 이 사연을 읽고 어떠셨어요? 사람들마다 이제 이불킥하는 상황들은 항상 생기잖아요. 철이님도 있었어요? 그럼요, 있죠. 어릴 때는 특히 그리고 되게 많았는데 이제 좀 자라나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어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우당탕탕 심하게 넘어졌어요. 어떻게?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사람들도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와 되게 쪽팔리겠다 이러고 보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분 있다가 그 영상은 그 넘어지신 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요. 그쵸.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영원히 잊혀졌어요. 그쵸. 그렇게 막 생각이 깊게 안 나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이제 제가 만약에 진짜 심하게 폐를 끼친 게 아니라면 어차피 사람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깊이 막 마음에 두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사람들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금방 있듯이 네. 다른 사람들도 내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줬거나 불편함을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든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밤에 막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사람들 만날까 말까 고민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없어지셨다는 말씀이시죠? 되게 줄어들었죠. 아 그렇구나. 맞아요. 사실은 이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의 자유를 주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저희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철이님은 그 과정에서 철이님의 인생에 어떤 그 자극이 있었을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역지사지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이 사연 고민을 주신 분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흔히 학습 능력을 키운다던가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일 능력, 업무 능력 같은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왜 뭐 완벽한 공부법 이런 데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반성적 사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뭐 모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이것들을 잘했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다시 반추해보고 생각해보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깨달음과 통찰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메타인지라고도 할 수 있고 반성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어찌됐든 이분이 자신의 어떤 그 이제 만나고 왔을 때 집에 돌아와서 내가 오늘 뭘 했지, 어떤 말을 했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을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본다, 이렇게 반성적으로 생각해본다는 뜻은 이분이 굉장히 높은 사고력 그리고 인지적 능력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말 했을 때 이 사람 기분 나빴을까? 나빴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만큼의 공감적 능력도 충분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 철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민감성이에요. 민감해요? 혹시 성격이? 저는 네.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민감해요? 전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아니고 싶은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포인트예요.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사실 살기가 좀 버거워요. 왜냐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느끼고 또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섬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런 민감성을 갖고 있는 저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 상담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번 내가 살기가 좀 힘들고 버거워. 네. 나는 안 느끼고 싶은데 괜히 옆 사람이 힘든 거가 나한테 막 같이 느껴져. 공감 피로 이런 것도 막 느껴지고요. 두 번째,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오늘 참 예민하구나, 부드럽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까탈스럽게 저 많이 들었거든요. 성격이 못됐다 이렇게 좀 양육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연을 주신 분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랬고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어른들이 너의 그 민감성은 참 큰 축복이야. 너는 그걸 좀 잘 개발해서 예술을 하던 너의 직업적인 어떤 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이건 강점이야. 라고 그 아이에게 그것을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거나 하지 않고요. 그걸 좀 무디게 살아. 너 왜 그렇게 까탈스러워? 너무 민감해? 너 정말 키우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없어지길 바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 아이가 좀 편안하게 살기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남들은 별로 힘들지 않은데 나는 왜 윤동주시인이 그러잖아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잎사귀잖아. 잎사귀잖아. 뭐란 말이야? 그냥 잎사귀 떨어져. 그냥 낙엽 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애가 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피드백 자체가 민감한 아이한테는 어떻게 더 들리냐면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아 내가 갖고 있는 성격 특성이 진짜 나쁜 거구나. 이건 진짜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심정적으로 아 이런 민감하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나를 세상의 누구도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싫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이런 말을 들어도 아니야 내가 그 까탈스러운데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 집에 와서 고민이 된 거예요. 아 내가 혹시 철이님한테 오늘 실수했나? 철이님 그래서 기분이 나빴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님 혹시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혹시 기분 혹시 상했어? 아니요. 라고 말하면 아니구나 믿으면 돼. 근데 느낌이 이제 풍부한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저 뉘앙스 저거 뭐지? 영혼 1도 없게 느껴지는데? 이러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혹시 말한다 하더라도 물론 거짓말을 쓸 수 있겠지만 진심을 아무리 말해도 그 상대방의 진심을 내가 느껴지는 감정하고 이렇게 비추었을 때 차이가 나면 내 감정을 더 믿어버리는 거예요. 상대 말보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확인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확인해도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 찝찝하고 약간 그 불편한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그거를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힘들어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괜찮아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계속 만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행히 여러 약속들이 있고 한다는 것은 이분 옆에는 이분을 좋아하고 만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 또 다행인 건 이런 고민을 한다는 뜻도 이분 역시도 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제일 믿을 만한 친구한테 야, 사실 나는 이런 것도 좀 고민돼. 설이야 너 저기 내가 혹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을 때 진짜 말해줬으면 좋겠어. 불편했니? 라고 얘기를 좀 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그 직접 대상자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사실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불편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 사실 불편했어. 왜 우리가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고백하면 뭘 들어야 돼? 거절을 들을 수 그렇지. 거절을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하는 혼자 짝사랑하는 그 순간이 괴롭기도 하지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거절의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절을 받았을 때 나에게 끼치는 그 영향이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훨씬 더 파장이 크고 오래가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진실에 하려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은 나를 좀 수용하고 사랑해 줄 것 같은 추측이 드는 좀 믿을만하고 신뢰로운 사람 거기에 이제 조금 그런 주변에 그런 나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없으실 경우에는 저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를 하고요. 혹시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으신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내 진짜 고민들 저에게 이렇게 사연 주신 것처럼 나 사실 이런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집단 상담 같은 걸 해보면 나만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러네?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 나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를 잘 맺고 싶고 반성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좀 위안이 되어져요. 그러면 좀 또 다시 이 사람에게 내 진짜 마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생기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그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어떠냐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그 관계 만남에 갔을 때는 좀 많은 에너지를 더 쓰고요. 이게 좀 본의 아니게 내 진짜 모습보다는 좀 과장되고 좀 웃는 모습 많이 보이고 좋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피로감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오면 너무너무 지치고 내 본모습을 그냥 보여줘도 괜찮은 그런 관계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상대의 감정이 내 탓은 아니다. 이런 마음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다른 사람과 내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로운 관계를 하나둘씩 구축하시면 참 좋겠다. 거기에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사연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기를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공감도 됐죠. 어떤 부분이 좀 공감되셨나요? 살면서 이불킥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사실 저도 네. 이 사연 딱 보고서 내가 썼나? 30대에 내가 썼나? 그래서 내 필적인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진짜 똑같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 미안해. 많이 끊었어. 얘기하세요. 아니. 뭐 이불킥을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나이대에서 상관없이 다들 고민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셨으니까 네. 보시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터놓고 이야기만 할 수 있어도 이런 고민들의 정말 상당수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관계를 잘 맺을까, 그리고 내가 피해를 안 줄까 이런 것을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직접 대상자에게 그것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믿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우리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그 공감 퀴즈의 정답. 네, 정답. 네. 정답은 뭐죠? 사소한 거 챙겨주고 내 선호를 기억해주고 고마워,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을 때 드는 마음.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저에게 사연도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연에 동참해주신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것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진행해주신 천희님께도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